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메리츠 코리아 펀드의 그 메리츠 코리아 증권 1호 그 펀드에 2019년 6월에서 9월 영업 보고서죠. 영업 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엑셀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몇 번의 영상에 걸쳐서 한번 펀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분석한다기보다는 펀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펀드가 뭐 퇴직연금 같은 거나 퇴직연금 DC형 펀드나 또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펀드로 이제 적당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큰 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이제 펀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이렇게 6월달, 9월달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경우에 이렇게 6월달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9월달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변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펀드의 종목들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이제 금방금방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뭐 좀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종목에 대한 분석 없이 이렇게 금방금방 매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메리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가지고 있던 것과 수량이 9월 달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의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종목들이 일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 C대한통운 같은 거고 늘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여기 취득가액 6월과 취득가액 9월을 한번 더해 보시면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펀드 환매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종목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제 펀드의 환매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펀드를 환매하는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좀 올바르게 종목들을 배수하고 샀다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전체 종목들을 일부 조금씩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익이 나고 있거나 또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해서 환매가 들어왔을 때 어느 한 종목을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조금씩 파는 게 가장 이제 펀드 운영상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거든요. 뭐 이렇게 수량을 보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 이 비중 같은 경우가 이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비중을 작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비중을 다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뭐라고 하죠? 매도를 해서 어느 한 종목을 팔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하는지는 요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비슷비슷하죠 다 물론 이렇게 조금씩 더 사고 뭐 줄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이 비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메리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를 14.3%씩 해가지고 되게 큰 비중을 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가 한 14% 이렇게까지 비중을 들고 있는 적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펀드들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 한 10%? 10% 이하 7, 8% 정도면 많은데 이제
좀 비중이 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평단이 보면은 35,000원이죠. 이제 35,000원이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6만 원 정도니까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리츠 코리아 펀드 제가 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우상향을 펀드 수익률이 많이 상향을 했는데 요런 선택이 이렇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 요런 거 같은 경우 성공을 했지만 뭐 이렇게 한 종목의 요런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한 10, 뭐 그래도 한 종목이 한 10% 이하 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가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뭐 어떤 펀드가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섯 여섯 종목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니 그러니까 비중이 10%뭐 7% 8% 7% 8% 7% 8% 이렇고요. 나머지가 다 뭐 1% 2%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나 2% 3% 이렇게 이 정도의 비율들로 뭐 이루어져 있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이제 종목들의 어떤 뭐라고 하죠? 분산이 잘 돼 있는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약주죠. 제약주고 녹십자 이런 것도 제약주 같은데요. 뭐 제약주고 그다음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 제약은 아닌데 바이오죠. 그러니까 바이오고 메디톡스 이런 것들도 제약주고요. 이렇게 제약주들이 있고 뭐 하이닉스 반도체죠. IT 이런 거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IT주고요. 그 다음에 오뚜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생활 소비재죠. 생활 소비 오뚜기 LG 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생활 소비재입니다. 컴투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 소비재라고 볼 수도 생활 소비재라기보다는 경기 방어주죠. 게임주 같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분이 잘 돼 있는가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IT 종목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제조업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종목들이 배분이 잘 돼 있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 설명 어, 있는 미래에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제조업보다는 뭐 엔터, 여행, 제약, 뭐 IT 정도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로 보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리츠 코리아 요 펀드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면모를 보고 있으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CJ 대한통운 이런 거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거는 유한양행 괜찮고요. SK 하이닉스 IT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이런 것들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녹십자 뭐 하는 회사는 잘 모르고요. 오뚜기 괜찮죠. 고려아연도 이제 뭐 비철금속 회사인데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전력은 좀 의아합니다. 뭐 좀 의아하고요. SK텔레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뭐 도박 회사인데 망하기 힘들죠. 카카오, CJ ENM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은 것 같고요. SK 메터리얼즈는 뭐 반도체 이런 쪽 회사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런 회사들은 잘 모르겠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 만드는 회사 괜찮고요. LG 생활건강, 뭐 LG화학도 괜찮죠. 이제 앞으로 뭐 반도체라고 반도체가 아니라 그 2차 배터리 이런 것들로 이제 괜찮은 회사고요. 컴투스 휠라코리아 휠라코리아 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한 걸로 아는데 뭐 저가에 잘 산 것 같네요. 뭐 금융지주 괜찮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것들 화장품주도 괜찮고요. 테스 고영 뭐 잘 모르겠네요. 고영 이런 회사는 잘 모르겠고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뭐 한때 이게
저런 뭐라고 하죠? 그런 뭐 아웃도어 시장에서 강자였죠. 지금 약간 주춤하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미약품 그리고 되게 좀 특이한 게 뭐 현대차나 기아차를 저는 좋게 보긴 하는데 이제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비중이 4%니까 매우 큽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약간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잘 모르겠고요. 콜마 뭐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의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고 괜찮고요. 코스맥스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BGF 리테일 뭐 이것들은 그 편의점 회사죠. 뭐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뭐 확인을 하시고 펀드들을 좀 고르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런 메리츠 코리아 펀드를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전반적으로 펀드 전반적인 것을 확인할 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확인했고 이제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모든 종목을 다 볼 수 있지만 그래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여기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뭐 펀드의 종목들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